자, 먼저 설치가 되시면 이렇게 포토샵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안 될 때에는 설치된 폴더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실행 파일을 선택해서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제 포토샵 확장자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시거든요. 자, 이렇게 열고서 이 저희가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제 열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리 원본 하나를 만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PSD 파일로 된 게 아니라 아마 JPG 파일이나 PSD 파일로 PNG 파일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사진을 갖고 오거나 이렇게 인터넷에 다운 받았을 때요. 다시 한번 그쪽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에서 갖고 오거나 이미지에서 저장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다시 이게 JPG와 PNG라는 확장자가 있는데, 이걸 아시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JP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이 이렇게 흰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할 때 PNG 파일로 검색하셔서 갖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없으실 경우에는 JPG를 가공해서 이렇게 갖고 오셔야 하는데, 이 바둑판 같은 이미지는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비어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이 뒤쪽에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다시 알려드리자면, 포토샵 파일을 실행시킨 후에 그 다음에 컨트롤 O를 누르시고 지정된 저장된 폴더를 찾아서 이렇게 PNG 파일을 불러오거나 JPG 파일을 불러오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JPG 파일, PNG 파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JPG 파일을 불러오시면 흰색 배경을 없애주셔야 되는데, 이 흰색 배경을 없앨 때는 이 포토샵을 깔면 요 모양이 있어요. 이걸 꾹 클릭하시면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가 있거든요. 자동 선택 도구를 누르신 후 흰색을 누르시면 흰색의 오차 범위를 계산해서 비슷한 색깔을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이 된 모양이거든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시면 이거를 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를 복사를 해주셔서 이 잠겨져 있는 거 말고 그 위에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클릭하고 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PNG와 같은 형태로 JPG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 흰색 바탕색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색깔이, 복잡한 색깔이 엮여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노가다로 이렇게 작업을 지정을 해서 없애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수고를 겪지 않도록 편한 이미지로 찾아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꼭 그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선택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으로 저는 작업된 png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을 여신 후에 컨트롤 O를 누르시고 이미지, 웹상 이미지 다운받은 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더블클릭하면 불러오죠. 그 이쪽에 바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체 F키를 누르시면 이제 모드가 바뀌는데 이렇게 붙어서 보여주는 케이스도 있고, 요거를 클릭하고 드래그 아래로 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예요. 네, 그런 형태이고,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앞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처음에 분리를 할 때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라sso 툴이라는 것도 있고, 이쪽에 올가미형 도구, 요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지정하는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거는 되게 손의 감각을 요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보자들은 굉장히 좀 삐뚤삐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이 펜 툴이라고, P를 누르시면 단축키 P인데 이쪽에 있어요. 꾹 누르시면 펜 도구라고 있죠. P라고 써져 있죠. 펜 툴을 활용해서 이쪽에 아무 지정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클릭하면 두 점이 연결되는 선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른 지점 포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나선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선 실금을 가지고 이 기준축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기준축이 이렇게 생겼죠.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바로 또 이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어서 만들려면 Alt 키를 누르시고 여기 이 조그만 이 점 있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떼져요. 반이 이쪽이 날라갔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쪽을 또 클릭한 뒤에 나선형 모양을 만든 뒤 그냥 떼시고 다시 리셋 하기 위해서 Alt 누르시고 가운데 누르시면 이제 떼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생각해서 이쪽 방식 옆쪽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좀 기준축이 좀 더 위쪽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알트 Z를 누르시면 뒤로 가기거든요.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잡아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하시고 Alt 눌러서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나선형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냥 떼시면 이렇게 모양인데, 이제 Alt 키를 눌러서 그걸 또 제거하시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쪽 지금 선이 조금 살짝 일직선이죠. 그냥 클릭하셔도 이렇게 되거든요. 좀 처음에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클릭을 이어서 하세요. 이렇게 이어서 하시고, 만약에 좀 더 내가 디테일한 걸 하고 싶다 하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나선형 만드시고 Alt키 누르시고 가운데 눌러셔서 해제, 그거를 반복하셔서 하시다 보면 능숙해지시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형태로 처음에 만든 게 여기잖아요. 지금 마지막 게 여기죠. 여기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하고 연결되면서 어떠한 기준축의 점들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선택 영역 만들기라는 창이 하나 뜹니다. 우측 키예요. 왼쪽 클릭 말고 오른쪽 클릭이요. 선택 영역 만드시면 0픽셀이라고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움직임이 선택되었다는 이미지상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레이어 선이거든요. 레이어 창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고 이렇게 실금이 그려져 있는 선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 부위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컨트롤 X를 누르면 그 부위가 선택되면서 오려져요. 이렇게 오려졌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돼요. 이렇게 붙여졌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Z를 활용해서 원본은 두고 이렇게 복사본이 따로 나오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단에 놓으시고 몇 개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쪽에서 요 원본을 눈 표시가 있죠. 이거를 뗐다 켰다 하면은 이게 큰 이미지 원본의 이미지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건데 이 밑에 것도 클릭하시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끄시면 당연히 이쪽 아래쪽이 보이겠죠. 요게 지금 보이시는데 그래서 요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분할을 해야 되는지 비주얼적으로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요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게 선택된 거거든요. 푸른색이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펜툴 P를 눌러서 펜툴 모드로 변경하신 후에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나선형 모양 만들고 여기 해제고 다시 그냥 이쪽은 그렇게 모양 안 하고 아웃라인으로만 선택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 모양만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살짝 곡선 모양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자리 이어 주신 다음에 우측키 선택 영역 만들기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선택이 되는 거죠. 아까와 같이 컨트롤 Z를 눌러서 그 모양을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버섯은 몸통이 안에 있고 이 머리통이 앞에 있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레이어상 순서를 활용해서 앞뒤를 계산해서 이제 상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 머리통, 아래 몸통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줬을 때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죠. 원본 모양 그리고 나눠진 모양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 제가 만든 리소스가 이런 방식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그래서 제가 미리 작업해 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보면 몸통, 눈 두 개, 모자 하나, 모자의 뒤에 있는 양쪽, 이쪽과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입 여기. 이런 식으로 펜툴을 활용해서 각각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마지막도 한번 제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숙달이 되면 꽤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해주시고 클릭하고 Alt 누르면서 중간에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선형 모양 만드시고 우측키 선택 영역 만들기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Z 그 다음에 중간에 어디 부분 넣을지 이미지 영역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떼시면 요렇게 이미지가 나오죠. 눈 분리됐죠. 근데 지금 나누는 밑에 눈이 또 있잖아요. 이거 같은 거는 리터칭을 통해서 없애 주셔야 되는 거예요. 리터칭이라는 거는 이제 붓을 활용해서 B를 누르시면은 이게 브러쉬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브러쉬에서 요거는 이제 색상이라는 팔레트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클릭하시면 이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보시면 스포이드 같이 생긴 것이 보이시죠? 이 비슷한 색을 클릭하시면은 그쪽 색깔로 색상 피커의 색깔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그쪽 색깔로 색상에 있는 팔레트가 변했죠. 그 다음에 I가 이런 지금 아이콘 스포이드 단축키거든요. I를 누르시고 여기 찍으시면은 요거에 변화합니다. 그러면 이 색깔로 칠한다는 의미예요. 검은색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그 뒷색인데 이 앞쪽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B를 누르시고
이 지금 단축키 하단에 지금 단축키 보이시죠? 요게 축소고, 다시요. 이게 축소고, 그 반대 이게 확대입니다. 단축키예요. 요거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싹 그려줍니다. 슥싹슥싹.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게 능숙하시게 하려면 많은 좀 연습이 필요하세요. 아주 기초자 분들은 사실 스파인도 배워야 되지만, 사실 포토샵도 꽤 잘 다루셔야 앞으로 이미지를 갖다 쓰든 작업자가 이미지를 줘서 새로 리터칭해서 쓰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터칭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몸통, 눈 2개, 그 다음에 모자. 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고, 이거는 이전 강의에 제가 알려드렸죠.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바꾼다는 거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Alt F 누르시면, 이렇게 Alt F 누르시면 포토샵의 파일란이 단축키거든요. 파일란 단축키 Alt F 누르시고 R을 누르시면 스크립트 메뉴로 들어가요. R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B를 누르시면 찾아보기거든요. B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 다음에 KAM 레이어 리네이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게 떠요. 그러면 리플레이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리플레이스 할 거냐. 그러면 나는 오브젝트에 OB를 쓰고 언더바 해주신 다음에 %n 이거는 숫자를 1부터 0까지 주르륵 입력해준다는 명령어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쪽 중요한 게 이 레이어를 푸른색 있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선택 하나 하고 하면 에러가 뜨거든요. 선택을 다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OK 누르시면 드르륵 변하죠. 자, 반대로 하나만 했을 때는 아마 하나만 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아까 컨트롤 R V 해서 더블 클릭. 자, 이거 에러 please select more than one layer라고 했죠. 2개 이상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최소 2개 이상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이 네이밍 하면 네, 변하죠. 그러니까 한 개는 안 되고 2개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반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이름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해서 뒤만 언더바 하고 %n 해주시면 이렇게 이름 플러스 숫자로 해서 중복되지 않은 이름을 생성하게 할 수 있는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포토샵의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건 전 시간에 배웠죠. 그 생성된 폴더 위치를 해주시고 OK 해주시면 이 상태로 스파인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미지를 뽑기 전에 해야 될 거는 포토샵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리터칭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최소한의 기능들만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툴이 많아요. 포토샵에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거를 많이 다루다 보면 사실 스파인 강의가 아니라 포토샵 강의가 되고 또 포토샵 강의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해줄 수는 있지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미지를 분리하고 이렇게 리터칭하는 정도까지만 아셔야 되는 부분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다른 포토샵 강좌를 배우셔서 이 포토샵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시간화를 해서 포토샵을 잘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숙련도에 의해서 이제 나뉘어진 고퀄리티의 리소스를 가지고 이 스파인 강좌를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모르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은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해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